한국어 논문 및 보고서 스타일의 글쓰기를 위한 학습의 목표는 학습자가 논문 및 보고서 형식을 이해하고 실제로 한국어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실제 적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입니다. 한국어 논문 및 보고서 스타일의 글쓰기 연습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할 때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어 논문 및 보고서 글쓰기는 일반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됩니다. 각 부분의 구성 방식과 포함해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서론은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 문제의 배경 등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독자가 논문의 배경과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 그리고 연구 배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회적 현상이 왜 중요한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왜 필요한지 서술해야 합니다. 다루는 핵심 용어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론의 구성 요소로는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 연구 문제와 목표, 연구 방법과 범위의 간략한 소개, 그리고 기존 연구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함께 사이버 보안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많은 기업과 정부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측면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와 같은 것입니다. 다음은 본론입니다. 본론은 논문의 핵심 내용을 담는 부분으로 연구 방법, 실험 결과, 이론적 분석 등을 포함합니다. 본론은 논리적으로 내용을 단계별로 전개하며 데이터를 명확히 제시하고 근거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본론의 주요 구성 요소로는 연구의 세부 사항 설명, 데이터나 실험 결과 제시, 그리고 분석 및 논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분석하기 위해 5개의 주요 법적 사례를 다뤘다. 첫 번째 사례는 2018년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과 저장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사례를 통해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비교 분석했다 등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은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이나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핵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며 서론과 본론에서 다룬 내용을 되짚어 연구의 목적 달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결론의 구성 요소로는 연구 결과 요약, 연구의 제한점, 향후 연구나 개선 방안 제시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효과성과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의 적용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점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등과 같습니다. 이처럼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성공적인 논문 및 보고서 글쓰기를 위한 핵심입니다. 논문이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격식 있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문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사용되는 문체와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어 사용입니다. 논문이나 보고서는 감정을 표현하는 글이 아니라 연구 결과와 사실을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글입니다. 따라서 나는 느꼈다, 나는 생각한다와 같은 주관적인 표현은 지양해야 합니다. 대신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사에 따르면과 같은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연구의 결과를 강조하기 위해 수동태 표현도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 실험을 수행했다보다는 이 실험이 수행되었다와 같은 표현이 연구 객체를 강조할 때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으로. 우리는 이 실험을 수행했다는 이 실험이 수행되었다로 표현됩니다. 다음으로 전문 용어와 정확한 표현 사용입니다. 연구 주제에 맞는 전문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학 연구에서는 법적 규제나 법적 책임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과학적 연구에서는 실험 설계나 가설 등의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장은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전달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하나의 문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불필요한 표현은 생략합니다. 예를 들면 정보보호라는 표현 대신 개인정보보호라는 보다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거나 법적 규제 대신 법적 제재와 같은 구체적인 표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문체를 사용하는 연습은 논문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이론적인 부분을 이해한 후에는 실제로 글을 작성해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실전에서 논문이나 보고서 스타일의 글쓰기를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시 분석입니다. 예시 문장을 여러 번 읽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를 통해 연구의 흐름과 논리적인 전개 방식을 배우고 이를 자신이 작성할 글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시를 분석할 때는 문장 구조와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 연구는 A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라는 문장에서 A 이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 등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연습 문제를 통한 글쓰기 연습입니다. 먼저 주어진 주제에 대해 서론을 작성해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과 정신건강의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론을 작성합니다. 이때 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 문제의 배경을 서술하고 연구 목적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어진 본론 내용을 요약하며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의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본론을 읽고 핵심적인 실험 결과나 분석 내용을 요약해보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이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를 기반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결론을 작성합니다. 이러한 연습 과정을 통해 논문과 보고서 스타일의 글쓰기를 더욱 체계적이고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글쓰기를 연습하는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작성한 글에 대해 교사나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논리의 흐름이나 표현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은 단순히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어떤 표현이 더 적합한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글의 구조와 내용이 점점 더 체계적이고 완성도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드백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논문이나 보고서 스타일 글쓰기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논문 및 보고서 스타일의 글쓰기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숙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보며 주어진 시간 내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을 작성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글쓰기 능력은 점점 향상되고 어떠한 주제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꾸준한 연습이 완성도 높은 글쓰기의 핵심입니다. 한국어 논문 및 보고서 글쓰기를 배우는 과정은 기본 구조와 내용 이해에서 시작하여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표현 연습,
다양한 예시 분석과 연습 문제 풀이, 그리고 피드백과 개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논문과 보고서의 형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로 자신이 작성한 글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한국어 논문 및 보고서 스타일의 글쓰기는 객관성과 논리적인 전개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와 연습 문제를 활용해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이러한 구조를 반복적으로 익히는 과정을 통해 완성도 높은 글쓰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